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감하는 4월 16일 금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또 3,200선을 또 이제 터치를 하자마자 다시 주춤했던 그 연기금의 매도 강세가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국민연금에 좀 많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를 이제 책임지는 기관인데 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매니저들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비율을 뭐 줄인다 만다 이 얘기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포션이 다른 거 어떤 이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트folio에서 그거 대비 계속 상승세가 높으니까 네. 실제로 비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20%인데 지금 이제 다른 주식이 오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체 비율에서 21%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매니저는 그 규정을 지켜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연기금은 또 국장검사가 있거든요. 걔는 피곤해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로비가 갈 거 아니에요. 왜 네. 파냐 하지만은 그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렇게 들을 수는 없고 어차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즐거워해야 돼. 왜? 지수가 빠지는데도 계속 팔면은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올라서 파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목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달성을 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또 뭐 수익이 나왔니 안 나왔니 왜 또 고점에 뭐라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일단 주가가 오름으로써 파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를 꽉 채우기 위해서 또 좋은 종목을 또 선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마련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한 주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도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0.04%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3,19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8% 소폭 상승하면서 1,015포인트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금 양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까지도 매도폭 늘려놨고요. 기관도 2,300억 원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0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대 물량 출회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1,100억 원대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현재 어떨까요? 삼성전자 0.12% 지금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0.73% 소폭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0.13% 탄력을 조금 잃어가고는 있습니다. LG화학이 1.46% 그래도 상승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0.87%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카카오 오늘 3%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0.43%, 삼성 SDI 0.29% 강보합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0.48% 시세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가 그래도 2.46%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0.72%, 현대모비스 0.3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함께 2.62% 시세 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0.37% 약보합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계속해서 1.6% 상승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이 소폭 하락하고 KB금융 1.6%대까지 시세 밀렸습니다. NC소프트는 0.11%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셀트리온 제약이 0.19% 함께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CGN이 오늘 3%대 탄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2.53% 상승하며 69,0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0.17%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0.54% 약보합권에서 IT오젠이 0.7%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HLB도 함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3%대 급등세도 가져가고 있고요. CJ ENM 0.28%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0.38%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LNF도 함께 0.61%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원익 IPS도 0.8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강보합권에서 리노공업은 1.17% 그래도 탄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원스 글로벌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스푸트니크 V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요즘은 다른 백신 쪽에서 혈전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또 스푸트니크 V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원스 글로벌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휴원스 16% 급등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7.74%, 휴메딕스 26%대까지 급등세 보이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자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네. 전문가님, 이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인데 약간 네. 이제 오른 박스권입니까? 그러면 주가가 사실 너무 오르면은 지수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개별 종목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못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면은 네. 개별 종목이 여기서 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목 장이기 때문에 네. 종목을 잘 고르면은 일단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프로들은 네. 이런 장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장세를 좋아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도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삼으로써 이제 플러스가 순매수가 됐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오늘은 좀 팔면서 아침에 이제 순매도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 금요일장이고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일단 오후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지수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 지금 오전에 항상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 흐름으로 봐서는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실적 이런 거 봐서는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마 금요일 오후까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최동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주식의 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카카오가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날 이후에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금방 또 빠질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장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나오는 종목들과 또 관련주들 계속해서 흥미로운 내용들 잠시 뒤에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종목별 장세,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 금요일 날은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상승 종목도 하고 하락 종목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아직 뭐 이렇게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뭐 인생에 대해 논하기는 뭐하지만 네. 항상 보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하는 거 보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주식이 빠졌다 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또 오른다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제 테마주는 굉장히 그 뭡니까 어떤 매매 그런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네. 잘 지키고 손절선만 지키면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좀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들로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뭐 주식도 물론 우리나라 뭐 경제가 진짜 뭐 무너지거나 뭐 IMF 이런 거는 없으면은 그래도 노력만 하면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건전한 게임이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도 게임으로 봐요. 아. 왜냐하면 뭐 어차피 뭐 투자를 해서 일단 네.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 찍으면은 저기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잘 찍으면은 일단은 수익이 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주식의 어떤 흐름 자체는 테마주를 제외하고서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적을 좋아지는 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이 있던 기술이 있다면은 항상 성공을 하겠죠. 네, 그럼요. 물론 이제 그러한 정보도 내가 먼저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뭐 네. 기업 탐구하면은 진짜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사요. 아하.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확산이 되지 있어야죠. 오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먼저 사가지고 네. 남이 안 사주는 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어떤 면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수급이라든가 타이밍 네. 어떤 면에서는 운도 작용을 하기 그런 때문에 것 제가 볼 같습니다. 때는 이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어떤 거 주식을 고를 때 좀 내가 그래도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그런 실력을 갖추면 뭐 주식이 진짜 즐거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 10종목 분석해 주시기로 했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일단 이제 한도 크린텍이라는 종목 사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닌데 네. 이 종목이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 결정이 되면서 이제 주가 급등을 했겠죠. 네, 그렇죠. 급등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르면은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기관들의 어떤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우리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론 이제 개인들이 또 매도해서 또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저도 분석을 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을 어떤 그 주도하는 종목보다는 어떤 외국인 기관들이 주도하는 종목들은 어떤 대량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또 기타 법인의 또 대량 매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언젠가는 조정을 받는데 그렇죠. 그 시점을 봤을 때 이런 수급을 보고서 판단하면은 좀 더 그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무상증자 결정하면 대부분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덴티움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대량 매도로 급락.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 요인이 뭐 9% 8% 되면 뭐 하한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그렇죠.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일단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제는 21% 폭등에 8%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장중에도 뭐 20% 갔다가 8% 하면 거의 하한가 맞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당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그럼요. 근데 어차피 이런 뭐 종목들은 우리가 뭐 예측을 하면서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그런 틀리고 뭐 중국의 어떤 텐센트 관련해 가지고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일단 뭡니까? 네. 1위를 기록하고 매출 순위도 아. 5위인데 역시 이제 만약에 그 주가가 오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겠죠. 타이밍이 네. 언젠가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또 이렇게 겪은 경험으로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할 때는 그냥 무차별하게 그렇죠. 팔거든요. 무섭게. 부자하게. 그래서 네. 한번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전민기적 2의 다운로드 순위와 매출 순위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월요일 날 급락세를 이제 보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동안 이제 삼성전 연구원은 새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로 단기 그때 주가 조정을 거치며 안정하는 모습.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어널리스트하고는 전화도 많이 해봤어요. 아, 전화해봤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네. 게임 담당인데 그래도 좀 제대로 보는데 저는 네. 이 양반하고 통화한 거는 이제 위메이드 때문에 위메이드. 때문에 네. 막 이게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위메이드 레포트를 잘 쓰는데도 주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널리스트 통화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내용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아하. 실적이 좋아지는데 뭔가 네. 이제 어떤 체크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그거가 일단 매니저라든가 투자자들이 좀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레포트를 아무리 좋게 써도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좋게 쓰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 이 면에 또 어떤 단점이랄까 네. 부정적 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죠. 이제 그런 네. 거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래서 TNL은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 보면 다 폭등에 따라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저기 덴티움서부터 웹젠서부터 TNL까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상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이 작년에 전년 동기에 대비 무려 24%나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4% 증가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해외 시장도 좋아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 타임이 이제 4월 12일 날 이런 종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경남 스틸이 이제 완화 원로니까 투자 심리 가열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해서 빠진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BT는 1월 20일 날 상장된 종목인데요. 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와 쇼핑 상업을 영입을 하는데 역시 이 종목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니능률도 뭐 융성열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뒤늦게 출발한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급등에 따른 하락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재보궐 선거 전후로 일단은 대통령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좀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네. 이격도도 가열이 되는 바람에 어쨌든간에 현재 주가가 이제 이격도라는 건 뭐냐면 20일 평균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20평균 나눠 가지고 네. 120% 이상 종목을 이제 이격도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격도는 어. 뭐냐면 이제 이평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이제 벌어진 그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평선하고 뭡니까 이제 그 주가의 어떤 그 간격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전일 대비 간격도 같이 봐야 돼요. 아. 그게 이제 종이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는 보면 이제 횡이격만 보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 종이격도 같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전일 그 전일 해가지고 이런 증감률이 네. 올라가냐 낮아가느냐 그게 아. 종이격인데 네네. 뭐 종이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주로 횡이격만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재 주가는 아닌 이주평균에서 가열 이격도 가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보학원 이제 이것도 이제 융성력 관련주인데 일단 3월 10일 이후에 대주주들이 지속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과 무관한 고배당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이 자기네 너무- 이석을 채해서 배당도 높게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주가가 오르는 틈을 타서 이제 부인 공시를 매도하고. 하겠죠. 그래서 네. 매도하고. 그럼 이제 대주주들이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 또 사요 밑에서. 그것도 오르면 사고. 네. 일단은 이런 정치인 관련주는 대주주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겠네요. 오르면 좋으니까 어느 시절 팔면 이 대주주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외국인이 뭐 필요 없이 대주주가 한 방에 팔면은 주가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주주들이 그래도 일단은 주식 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겠다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잘 갑자기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네. 현대약품 들어갔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장중에 팔아서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 한창은 이제 적자 전환인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주주가 이제 탄생을 됐는데 일단은 뭐 대주주가 바뀐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주주가 나타났는데 잘 모르는 대주주야. 이래서 물으면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제 뭐 사채업자도 있을 네, 수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는 어떤 대주주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일단 불안하면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창이 그래봐야 뭐 빠진 건 6%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임팩은 이제 최근 급등에 따라 조정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우리 또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5% 이상 룰이라 가지고 이제 5% 이상 주주들은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5% 이상 지분 가진 어떤 운영사들이 공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분율이 감소했으니까 이게 운영사에서는 일단은 매도 관점을 보는 거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일단은 또 빨라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임팩이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독 크린텍이 어떤 회사냐 이제 보시면은 네. 일단은 정수기 필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웅진코에라든가 LG전자, 쿠크홈시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압축 성형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필터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냉장고, 네. 자동차 에어 필터에 일단은 계속 매출을 확대하는 모습이고 실적 자체도 이제 계속 2018년, 19년, 20년 좋아지죠. 늘어지고 영업이익. 그리고 늘어나는. 올해도 네. 좀 계속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이제 4월 12일 날 3,650원 빠졌는데 이때 보시면은 뭐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샀는데 투신이 계속 팔았어요. 네. 투신이 거의 뭐 4월 2일부터 거의 4월 10일까지 연속으로 팔았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이제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 네. 어제서야 비로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기타 법인까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네. 어제는 좀 상승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차트도 뭐 일단은 43,000원 찍고서 어제도 이제 거의 근처에 갔었는데 일단은 이제 윗골이 달리고 일단은 네. 주춤했지만 일단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니 오늘도 좀 오르나요? 네, 일단은 네, 뭐 한독크는 이렇게 오르고 4만 있습니다. 원을 향해서 일단 네.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덴트움은 아시다시피 우리 뭐 치과용 뭐 다 아시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2020년부터 이제 중국 상해에 이제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네. 아마 이런 중국에 일단은 공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일단은 그렇죠. 뭐 이게 네. 계속 중국의 어떤 뭐 허만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작용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참 그게 그렇죠. 안타까워요. 아니 중국이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 네,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 종목도 결국 이제 덴티움도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성장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어떤 매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뭐 올해도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네. 영업이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가서 뭐 3년 전보다는 좋아지는 모습을 일단 예측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되는 일단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덴팀도 보시면 4월 12일 날 일단은 많이 빠졌죠. 그때 네. 보면 이제 외국 기관이 뭐 거의 무차별적으로 팔았고 특히 사모펀드, 기타 법인도 뭐 거의 많이 네. 팔아서 일단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트는 그때 음봉이 나면서 일단은 이제 무너졌죠. 네. 이제 원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일단 매도 신호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잘 버티고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오늘 좀 빠지네요. 네. 근데 웹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게임주죠. 웹게임주인데 이 회사도 보면은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기간가는 4월 12일 날부터 계속 4일 연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외국인의 기간이 대량 매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날이 이제 4월 12일 날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그날부터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웹전 같은 경우도 어떤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조정을 맞는 모습인데 차트가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네. 차트가 좀 웹젠 지금 월중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네. 좀 잘못 집어넣은 것 같네요. 네. 아, 그다음에 TNL은 이제 뭐냐면 창상 치료제가 돼 정형외과용 고정제를 일단은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그래도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으로 와서는 일단 이제 그날 보시면 이제 4월 12일 날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좀 많이 판 모습이고요. 네. 특별한 건 이제 투신이 좀 많이 팔았어요. 사모펀드에서 일단 주가가 일단 하락을 했고 일단은 이제 차트 모습은 아직은 이제 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눌림목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71,400원을 향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경남 시트는 뭐 최근에 철강주들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보면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조금 이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도 이제 4월 12일 날 많이 빠졌는데 이날은 역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 그 전에 이제 투신이 계속 샀죠. 그래서 뭐 투신은 거의 뭐 47,000원대 사가지고 결국에 이제 투신이 판 가격이 거의 뭐 62,000원이니까 네. 거의 뭐 30~40%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니저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을 또 이제 외국인이 다시 받아가지고 네. 올렸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쨌든 일단은 좀 좋은 모습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13일 날 이제 하나투자증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급등에 따른 반락해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다. 뭐 증권주는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지수가 오르면은 주로 오르는 경향이 많고 네. 빠지면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증권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오르면서는 이제 탄력성이 떨어진다. 아. 그래서 오히려 대형 증권사보다는 소형 증권사들이 요새 테마형사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구주보다는 또 우선주가 또 이제 준동을 하는데 네. 이제 우선주도 일단은 오르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첫 종목이 상한가 치고 어떤 건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 확산할 때 사면을 일단 성공해요. 아. 매출이라도 올라요. 그게 네. 이제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 어떤 테마주의 우선주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증권주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선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네. 그래도 모릅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일단 항상 뭐 유의하셔야 기관하고 된다는 거.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거든요. 아이즈는 네. 일단은 뭐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 투신하고 기타 보이는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보통주가 약 419만 주, 420만 주가 발행이 되고요. 납입일은 6월 25일, 상장일은 7월 7일.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유상증자 발표를 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SG는 5개월 만에 계속 오르다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데 투신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고요. 네. DPC도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다시 빠졌고 그다음에 네. 역시 기관 외국인 대량 매도. 그다음에 이제 KCPD도 이제 마켓 관리 관련주인데 역시 급등을 해서 이제 반락을 하는 거. 일단 뭐 급등을 해서 빠지는 데는 뭐 우리가 네. 어차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캠 역시 급등을 함으로써 이제 투자 심리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대성창투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워낙 창투사들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네. 일단 급등에 따라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도 이제 요새 매각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매각이 되니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고 투신의 대량 매도.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역시 두나무 관련 어떤 테마가 좀 퇴색하고 있죠. 그래서 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탈 소프트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최근에 또 이재명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급등에 따른 어떤 반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투자증권은 역시 뭐 증권화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 베트남이라든가 일단은 네. 카자흐스탄에도 일단은 뭐 종속회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카자흐스탄의 주식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카자흐스탄 글쎄요,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2019년에 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결국에는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몸집을 늘린 게 네. 제가 이제 그 현대투자신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투자신탁이 이제 그 어디야 프루덴셜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프루덴셜이 또 매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현대투자증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현대투자신탁 운영을 결국 인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국민투신 원래는 이제 국민투자신탁이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네. 이제 하나투신 운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역시 이제 국민투자신탁 옛날에는 투자신탁이 이제 운용하고 판매가 이제 일체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바뀐 거죠. 분리가 되면서 이제 자산 운영은 운영사만 하고 네. 이제 판매는 이제 증권사가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역시 네. 현대투자 국민투자신탁의 일단 그 영업점을 일단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수익이 뭐 계속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1,000억대 일단은 유지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 4월 14일 날, 13일 날 일단은 저기 팔았죠. 외국이나 네.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역시 뭐 그러면서 한 10% 정도 현재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오르고 있나? 오늘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이제 8,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300원이니까는 많이 빠진 거죠. 거의 뭐 3,000원 빠진 거 20% 이상 빠졌는데 역시 네. 이런 증권주들도 이렇게 빠지면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매매 타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IG는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 이 회사는 이제 뭐 안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런 거예요. 당뇨, 망막증, 욕창 이런 네. 건데 뭐 신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무섭죠. 맞습니다. 그거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셨구나.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이 이제 심한데 이런 어떤 회사들은 뭡니까 이제 벤처 기업으로서 이제 상장 특례로 왔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서 네.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을 어떤 뭐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할 종목이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역시 이제 4월 13일 날 이 종목이 투신이 일단은 기간은 순매수인데 네. 투신이 이제 팔았죠. 그래서 투신이 이제 계속 팔다가 또 최근에 투신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더 올랐어요. IG는 주가도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투신이 참 이 괴물이에요. 잘 나가다가
팔면은 빠지고 네. 그리고 또 사면은 또 오르고 오르는, 이런 네. 종목인데 갑자기 또 많이 산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슈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역시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SG는 이제 뭐 어육 소시지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뭐 실적이 올해는 네. 좀 안 좋게 작년에 좀 안 좋게 나왔죠. 네. 매출액도 줄고 이제 영업이익도 줄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 회사 신라 SG가 이제 5개월 만에 5일 만에 이제 저기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4월 7일부터 17,000원 하던 주식이 10일까지 25,000원, 20% 이상 올랐다가 이제 4월 13일 날 하락했는데 역시 네. 외국인하고 투신이 많이 팔았어요. 투신은 외국인이 그 전부터 팔았고 네. 이제 투신이 일단은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는 일단은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도 26,000원 갔다가 거의 19,000원 거의 이제 원위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이제 11선이 지금 유지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선이 아마 이게 무너지면 일단은 저기 또 21선 계속 이제 네. 이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로 볼 때는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락할 때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네. 마음이 네.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는 이제 빠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죠. 그래서 차트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뭐 매매에 있어서 물론 도구도 되지만은 내가 이제 가진 종목이 오르거나 빠졌을 때 매매 타임의 신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어느 선까지 이제 무너지면 판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유선이다, 손절선이다 정하는 게 이제 이평선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표가 자체는 참 설정이 어렵죠.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어느 정도까지 급등을 해서 빠지면은 이제 대충 나오지만은 네. 신고가를 괜찮은 종목은 이게 뭐 정말 알 수가 역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내가 보유하는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제 예측을 그렇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PC는 이제 고압 변송기 제조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저 고압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뭐 에코티 펀드도 하고 뭐 네. 벤처 투자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작년에 좋았어요. 영업이 거의 뭐 2배 이상 정도 는 네. 회사 되는데 하여튼 DPC도 보면 한번 역사가 좀 굉장히 깊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테마라든가 이런 형성을 항상 들어가 있는 종목이 DPC였어요. 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서 계속 오르다가 이제 13일 날 이제 좀 빠졌는데 이때 보면 이제 역시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투신이 연기금까지 대량 매도를 해서 빠졌고 네. 최근에는 또 어제는 연기금도 팔았지만 또 투신은 다시 순매수 돌아섰는데 일단은 뭐 거의 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15,000원이니까 얼마예요? 거의 25% 빠졌으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사실 뭐 투신의 입장이 매니저 입장에는 좋은 거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자기 종목이 빠져 있으면 사실 참 애매하지만 네. 그 실탄이 없어요. 근데 투신은 일단 연기금리나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실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빠진 종목을 내가 보고 있다가 괜찮은 종목인데 내가 팔았어.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많이 그러면 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게 좀 펀드 매니저들이 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한 사람들은 네. 이게 빠졌을 때 뭐 지수 이런 거보다도 네. 종목이 내가 봤던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다 가도 이러면 이제 찬스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DPC 뭐 워낙 빠졌죠. 네. 이게 뭐 21,000원 갔다 이제 15,500원인데 거의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KCPD는 이제 계란 뭐 해가지고 네. 이제 어디 저기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됐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거죠. 턴어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캐치할 수 네. 있다면 주가에 굉장히 그런 도움이 되는데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4월 13일 날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샀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반대로? 하는 거. 이 종목을 네.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좀 드문 종목이죠. 그래서 네, 이런 그러네요. 종목들은 괜히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샀다가 사면은 큰코 다치고 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일단은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개인의
어떤 그 매매 양상에 따라서 하면은 네. 성공할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종목들 일단 어느 정도 상단에서 좀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이제 3,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네.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4일 날에 이제 그저께 이제 BDI 네. 13% 빠졌는데 신라젠이 일단은 이제 경영권 인수해가지고 이제 우선 협상가로 이제 N2M인가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되면서 일단은 투신하고 기타 부분에 대량 매도를 해서 이제 주가가 13% 이상 이제 빠졌고,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도 뭐 최근에 엄청 올랐죠. 네.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급등을 하니까 다시 정지가 됐고, 네. 근데 14일 날 이제 어제 그저께죠. 네. 다시 이제 풀려가지고 됐는데 초반에는 올랐다가 중간에 이제 막판에 빠져버리는. 하락으로 반전을 네. 했던. 그래서 이때는 또 기타 법인에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아마 기타 법인이 또 네. 찬스라 해서 이제 많이 팔은 것 같은데, 대형 미디어는 뭐 윤광업체, 아모드, 사우루스, TJ 영세 본계하면서 일단은 일주일 만에 뭐 18만 회 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계속 급등에 따른 거래 정지돼가지고 계속 올랐지만, 이제 어제 그저께의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되면서 또 급등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 반락을 했는데, 아마 기타 법인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뭐 이 회사는 달려라 하니, 그쵸? 네. 영심이, 파워레인저, 옛날에 한참 인기 있던 그런 제가 어릴 때 인기 그쵸. 있던 만화들이에요. 네. 네.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가 같고, 그다음에 케이드는 일단은 뭐 투자 경고 종목, 일단은 4일 연속 급등에 따른 반락, 외국인의 4일 연속 매도.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 블러는 이제 또 잘 나가는 종목이지만 일단은 자사주를 처분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공시를 하면서 이제 기타 법인이 또 대량 매도를 했죠. 실제로 일단은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미국 웹툰의 탑팟을 인수한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자사주 처분한다는 그 소식에 일단 반락을 했고요. 이제 백사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 네. 그다음에 이스타코는 기타 법인의 이틀 연속 매도. 그다음에 이하전기는 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 네. 했는데, 최근에 또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하전기 어떻게 됐는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하전기는 얘기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유바이오력 역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반락, 그래서 기간의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FM 가이드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했죠. FM 가이드는 뭐냐면은 어널리스트들이 일단은 자기가 레포트를 작성하면 여기에 무조건 올려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평가할 때 여기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레포트에 이제 어널리스트가 네. 이제 인기 어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은 네. 어널리스트급 뭐 특히 이제 초짜들은 근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가야지만 이제 유명세를 타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엄청 홍보를 합니다. 레포트를 쓰고 나서 네. 뭐 조회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유료예요. 좀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이제 펀드 매니저는 다 보기 때문에 그때 간에 좀 레포트가 좀 이렇게 유명해지려면 어널리스트를 입으면 일단은 F1 가이드의 어떤 조회수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네. 되는 그다음에 이제 TBC는 뭐 최근 급등에 따른 반락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 관련해가지고 뭐 환경 관련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종목이고. 네. 이제 BDI는 뭐냐면 이제 화력 발전 관련 보조기기를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화력 발전 그런 관련 회사인데, 일단은 한국전력 자회사와 민간 EPC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이 1,900억인데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하락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DI 경우는 이제 4월 14일 날이죠. 14일, 그렇죠. 지금 이게 4월 15일, 14일 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일단은 4월 14일 날 보시면 이제 투신이 좀 많이 팔아서 일단 하락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일단은 좀 정고점을 돌파하려다가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습니다. 뭐 네. 박스권 하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미디어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실적이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4월 14일 날 그러나 이제 기간, 특히 이제 기타 법인이 엄청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제도 하락을 했고 해서 대형 미디어도 일단은 지금 급락한 종목으로 나오고요.
차트도 일단은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과연 이제 3만 원대 중반까지 3만 3천 원까지 빠질지는 모르지.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더 하락을 하면 어떤 눌림목 매매의 어떤 타임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K대는 이제 건설 사업과 전자 사업 부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일단 적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이 회사도 결국에는 14일 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뭐 별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일단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뭡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안 맞아요. 대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한번 거래소 건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장중에는 특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키움증권이다, 미래에셋이다 이런 회사들이 네. 수작업으로 놓여요. 거래소에서 이제 숫자가 항상 안 맞는. 네,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거래소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거를 왜 거래소에서 제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영업상의 마케팅 어떤 자기네들이 또 그 뭡니까 그 단말기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네. 그 단말기를 이제 기간 투자를 쓰거든요. 네. 비싸요. 아하. 근데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볼 나오고, 때는 네.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권사들이 좀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워낙 네. 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아마 엄두를 못 낼 거예요. KD 그래서 일단은 뭐 2천 거의 3천 원까지 갔다가 네. 이제 또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황. 이런 테마주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험이 도사려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2,900원에 샀는데 그 다음 날 2,100원 때면 거의 뭐 40% 빠지는 거거든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네. 그럼 내가 사서 가지고 반토막 되면 어떻게 돼? 오르려면은 100%가 올라야 되는데 거의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런 테마주들은 좀 일단은 고수의 영역이니까 일반인들은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맞들이면 뭐 패가망신하게 좋으니까 네. 우량한 테마주도 주식으로 주의하셔야 하시고요. 되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러도 일단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건 올해도 이제 좋아지는 건 나오고요. 일단 역시 14일 날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기관 이게 뭐 전부 플러스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간에 합계할 때 기타 범위를 합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기간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렇습니다. 네. 기타 법인이 이제 많이 파는 번호서 일단은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역시 이런 통계 자료를 좀 믿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네. 이거를 보고는 하지만 이게 100%가 아니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미스터블러도 이제 1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30~40% 하락한 모습. 네. 백사는 이제 뭐 인접 피역 섬유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320에 영업이 40%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이 종목이 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팔음으로써 일단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투시는 뭐 거의 4월 1일부터 계속 순매도만 하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일단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제 하락이 멈췄을 때는 또 올라가니까 네. 과연 투신이 언제 기한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거의 불안하죠. 네. 잘못하면 7,500원, 7,7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셀리드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이형의 개발진 셀리드가 이제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네.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mRNA 쪽에 뭐 모더나나 화이자 대신에 네. 이런 어떤 벡터를 이용한 거는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유바이오력스, 제넥신, 진화생명과학, SK 바이오산스와 함께 일단은 임상의 착선 5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셀리드가 일단은 어제 혈전 이슈로 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기타 기관의 지속 매도로 하락했고 그다음에 네. 승일이나 웅진은 뭐 일단은 윤석열 관련지어 가지고 빠졌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물산이 이제 임시 조청을 소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구로동 본사를 담보로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유동성이 좀 위기가 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유동성 우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정을 하면서 네. 임시 조청을 소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했다라니까 일단 이게 좀 악재로 되면서 일단은 그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네.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네. 시장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직하려면 급등했다는 급락,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덕성은 이제 윤석열 관련 동반 하락, CS는 이재명 관련제 동반 하락. 네.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육하고 메가스터디는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다시 일단은 일일천하 되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역시 외국인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근데 그린 케미칼은 일단은 탄소 중립 관련이 동반 하락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도인데 일단은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다음 주 23일 날 기후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아마 네. 그때까지 다시 한번 테마가 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은 우리 탄소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를 한번 그렇죠. 또 테마로 형성될 수 있으니까는 아마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이렇게 감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셀리드는 역시 이제 서울대 약학대학 실험실에서 출발한 바이오 겐처업이고 역시 뭐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일단은 15일 날 어제 일단은 기타 법인이 이제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거의 93,000원 갔다가 이제 69,000원 거의 다 온 것도 같은데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일 이제 에어졸 및 일반관 제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료관 이런 회사인데 뭐 네. 윤석열 관주를 맡겼는데 일단은 어제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팔아서 빠졌죠. 네. 빠졌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수급이 뭔가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제가 이걸 같습니다. 읽지 숫자가 않으- 계속 안 맞는 걸 그쵸. 보면은. 이게 4천 어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차트도 일단은 좀 아직은 무너진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네. 거기 11선이 좀 지켜지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웅지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 그런 사업 그렇죠. 회사인데 어제 보면 이제 기타 법인이 샀는데 개인이 팔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막 개인이면은 대주주가 아니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일단은 박스권에서 상단을 이탈했는데 어제는 네. 뭐 그동안에 오는 거 하루 만에 그냥 빠지면서 반납을. 네. 21선까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21선을 회복을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네.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태평양물산은 이제 역시 수출 위법하는 회사인데 일단 이제 우모 회사인데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적자 전했는데 네. 일단 올해는 뭐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죠. 투신들 팔려서 그래서 어제 이제 하락이 좀 깊었는데 네. 차트가 일단은 어제 아직 1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지 카일름은 일단 급등에 따른 이제 급락이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전기공사라든가 홈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일단 네. 작년에 적자를 전환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어제 보면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 샀는데 이제 네. 개인이 팔면서 기타분 같이 팔았으니까 아마 개인이 파는 거는 대주주가 아니었는가 일단 유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상직하려면 어제 그냥 완전히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하루에 이게 변동폭이 엄청 컸죠. 너무 크네요. 아 이런 종목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2,080원에 사신 분은 만약에 무너지니까 완전히 1,400원 팔았으면 거의 뭐 반토막보다. 하루에 그쵸 하한가 맞은 거 이렇게 네, 되죠.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상징 카일룸까지 봐주셨는데 예. 저희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그 현대위아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위아요? 네, 지금 현재 한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차트 네. 확인하는 동안에 잠시 한번 시간을 두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또 주말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현대위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현대위아는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에 엔진을 개발해서 K-이젠피라고 네.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가 약간 지금 좀 모여 있는데 아마 네. 여기서 뭔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투자자별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급 때문에 계속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좀 그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조금 빠질 이제 것 약세로 같죠. 가져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뭐 77,000원, 8,000원인데 사실 그 가격 면에서는 이렇게 빠진 건 없어요. 8만 네. 원대 초반에서 빠져봐야 뭐 20%인데 네. 최근에 뭐 20%는 상한가 한 번이면은 분명히 이제 회복이 되는 회복이 부분이니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보유해도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우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좋은 또 종목에 대한 또 분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 최동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프닝 벨 2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행복한 주말 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